한국 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코너플러스입니다.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뇌종양으로 숨진 근로자에게 산재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앞서서도 일터에서 희귀병을 앓았던 근로자에게 전향적인 판결을 내놨는데요. 줄 잇는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혜 기자입니다. 대법원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퇴직한 뒤 뇌종양으로 숨진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2심 판결이 잘못됐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은 A씨가 일하면서 여러 가지 발암물질에 노출됐고 근무 환경이 비슷한 반도체 사업장에서의 뇌종양 발병률이 전체 평균보다 높다면 업무와 질병은 무관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뇌종양을 산재로 인정한 취지의 대법원 판결은 이번이 처음으로 대법원 판결로는 지난 8월 삼성전자 LCD 공장 근로자의 희귀병을 산업재해로 인정한 데 이어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도 대법원은 업무와 질병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폭넓게 인정하면서 당시 정부나 삼성 측의 역학조사에도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와 삼성전자에게 강한 질책을 가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법정에서 그리고 거리에서 계속 싸우겠습니다. 산재와 관련한 이딴 대법원의 전향적인 판단은 삼성전자를 비롯해 반도체 등을 다루는 업계에서 벌어지는 유사한 소송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최근 사내 성폭행 사건 의혹이 잇따르자 정부가 처벌과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근절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기존 대책들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현실에 대한 개선책은 없어 졸속 대책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정부의 직장 내 성폭력 근절 대책의 핵심은 사업주에 대한 처벌과 근로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우선 최대 500만 원 수준인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고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징역형까지 높이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상향된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벌칙을 추가로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아울러 모든 근로감독에서 직장 내 성희롱 분야를 반드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사내 사이버 신고센터를 만들도록 권고하는 등 신고 창구를 늘리고 관련 홍보와 교육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기존 대책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감독을 강화한다지만 지난해 고용부에 접수된 성희롱 진정사건 500여 건 중 검찰에 기소된 건 단 한 건. 게다가 지금도 사업주를 징역형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있지만 최근 5년간 실제 기소까지 이어진 경우는 2건에 그쳤습니다. 기존 대책을 강화해도 제대로 된 처벌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적어도 일단 지금 접수되어 있는 건들부터 조금 제대로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회사에서 그렇게 버티면서 이거를 신고를 해도 내가 뭐 어떻게 잘 될지 확신을 전혀 할 수가 없는 거죠. 전문가들은 성폭력 사건 처리 방식을 바로잡고 기업 스스로 예방에 적극 나설 수 있게 하는 등 보다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429조 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문재인 정부 첫 예산안을 사수하려는 여당과 퍼주기 예산이라며 삭감을 벼르고 있는 야당 간의 공방의 막이 올랐습니다. 임광빈 기자입니다. 국회 예결특위는 개수조정 소위를 열어 상임위에서 넘어온 부처별 예산안 심사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감액 심사에 들어갔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공무원 증원과 복지 예산 확충이 최대 쟁점이 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정부 예산안을 나쁜 예산안으로 명명하고 대대적인 삭감을 벼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세계 유례도 없고 실패할 확률도 매우 높은 일명 소득주도 성장 실험을 위해 대한민국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 내역과 다른 내용으로 대국민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이처럼 국회도 패싱한 채 마구잡이로 묻지마 퍼주기 정책을 시행해도 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야당이 비판하는 최저임금과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은 지난 대선 모든 후보의 공통 공약이었다고 응수했습니다. 사실 왜곡이나 극단적인 숫자 장난으로 국민을 속이는 일부 야당의 예산 삭감 주장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증원되는 공무원 역시 필수 인력인데다 복지 예산도 소비가 아닌 투자의 개념이라며 원안을 사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임광빈입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폭이 다시 20만 명대로 줄고 청년 체감 실업률이 악화하는 등 고용지표가 개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10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작년 같은 달보다 27만 9천 명 늘어난 2,685만 5천 명이었습니다. 실업률은 3.2%로 10개월 만에 최저치였지만 15세에서 29세 청년층 실업률은 8.6%로 작년보다 0.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특히 청년 체감 실업률은 21.7%로 작년 10월보다 0.6%포인트 뛰며 9월에 이어서 고공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아예 취업 노력을 하지 않은 구직 단념자도 작년 같은 달보다 3만 4천 명 늘었습니다. 체육대회에서 간호사들에게 선정적인 춤 공연을 강요해서 논란이 된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이 결국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성심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일송학원은 윤대원 이사장 명의로 된 사과문을 통해 변명의 여지가 없음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성심병원은 간호사 갑질 논란과 더불어 임금 체불 문제, 특정 정치인 후원금 강요 등으로 사회적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직장 내 성희롱 문제의 엄중함과 위급함을 고려해서 연말까지 직장 내 권력형 성희롱 집중 진정 기간을 운영합니다. 인권위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고용주와 상급자들이 부하 직원을 성희롱하고도 피해자를 회유하거나 협박, 보복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 같은 대책을 추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권위는 직장 성희롱 특별 전담반을 설치하고 인권상담센터 국번 없이 1331번을 통해서 성희롱 피해자들의 진정 처리 절차와 구제 방법 등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네, 수능 시험이 치러지는 올해도 수능 한파가 찾아옵니다. 준비해온 걸 제대로 발휘하려면 컨디션을 잘 관리해야 하는데 무엇보다 감기나 배탈과 같은 돌발 변수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수능은 9시간 동안 치러지는 고도의 집중력과 사고력이 필요한 시험입니다. 당일 컨디션을 최상으로 끌어올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감기나 복통, 설사와 같은 돌발 변수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수능 당일까지 추위로 감기에 걸리기 쉬운 만큼 체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체온이 떨어지면 면역력과 집중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수능 전날이나 당일날 체온 유지를 잘해서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때부터는 찬바람을 쏘일 때도 조심해야 합니다. 목도리와 마스크 착용은 체온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수능일 너무 춥거나 더우면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시험장에서 온도 변화에 따라 대처할 수 있도록 얇은 옷을 여러 벌 겹쳐 입는 게 바람직합니다. 감기 못지않게 컨디션을 깨뜨리는 돌발 변수로 배탈을 꼽을 수 있습니다. 몸이 예민하면 복통이나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 음식은 평소대로 먹고 평소 먹지 않았던 건강기능식품 등은 피해야 합니다. 수능일 컨디션과 직결되는 전날 밤 수면 습관은 평소와 같아야 합니다. 너무 일찍 잠자리에 들거나 잠자는 시간을 놓치면 수면 각성 리듬이 깨져 숙면에 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불안감이 든다면 수능일 시험 시간대별 자신의 모습과 주의해야 할 점을 구체적으로 상상해 보는 게 좋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네, 외환 고갈로 부도 직전이었던 우리나라가 국제통화기금에 구제금융을 신청한 게 20년 전입니다.
요즘 살림살이도 팍팍하지만 국민의 과반수는 당시가 가장 어려웠고 10명 중 6명은 자신에게도 취업난, 양극화와 같은 악영향이 미쳤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진영 기자입니다. 1997년 11월 21일 당시 임창열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은 긴급 담화를 발표합니다. 정부는 최근 겪고 있는 금융 외환 시장에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국제통화기금의 유동성 조절 자금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미중의 국가부도 위기란 충격과 경제적 어려움은 국민들 뇌리 속에 아직도 각인돼 있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조사 결과 국민 57% 이상이 외환위기가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시기였다고 기억했습니다. 현재 저성장 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답보다 2배를 훨씬 웃돕니다. 외환위기는 국민 개개인의 인생에도 큰 타격을 입혔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10명 중 6명은 외환위기가 당시 자신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답한 겁니다. 특히 당시 대학생으로 경제개발기 이래 최악의 취업난을 겪은 불운한 90년대 학번들의 경우 이 비율이 70%에 육박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들도 20년 전 외환위기에서 비롯됐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외환위기의 부정적 영향을 복수 선택하도록 한 결과 비정규직 문제, 공무원, 교사 같은 안정적 직업의 과도한 선호, 소득 격차 확대, 취업난 모두 80%를 훌쩍 넘는 답이 나왔습니다. 또 한국의 가장 중요한 경제 과제로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이란 답이 가장 많아 외환위기의 부정적 영향이 아직도 극복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연합뉴스TV 박진영입니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도로공사 등 22개 공공기관이 내년까지 인공지능과 자율주행차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연구개발에 1,351억 원을 투자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도 공공기관 연구개발 투자 권고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 기관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중장기 투자 계획에 따라 내년 이후 3년간 4,218억 원을 추가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한국직업방송 신직업의 발견에서는 고령화 시대 유망 직업인 노인 스포츠 지도사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합니다. 노인 스포츠 지도사란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변화 등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자격 종목에 대해서 노인을 대상으로 생활체육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노인 스포츠 지도사는 이러한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인 변화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노인의 건강 상태에 맞는 올바른 운동법을 지도하고 웃음치료, 댄스 교육 등 레크레이션 지도도 함께하면서 노인들의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6일에 방송되는 한국직업방송 신직업의 발견에서는 노인 스포츠 지도사 업무부터 활동 분야와 전망까지 알아봅니다. 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오늘도 고보나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최근 중견기업에서 일어난 직장 내 성범죄 문제로 인해서 사회적인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같은 직장 내 성범죄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는 건데요. 오늘 핫키워드에서는 이러한 직장 내 성범죄의 실태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네, 그렇죠. 잊을만 하면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이 바로 직장에서 일어난 성범죄죠. 그런데 기사화가 돼도 시간이 지나면 피해자만 정신적으로 2차 피해까지 받으며 유아무야 사건이 종결되고 다시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비슷한 사건을 당한 피해자들만 생기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산화 국민의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고용자, 피고용자, 직장 동료에게 가해진 성폭력 범죄 유형별 현황에 따르면요. 2013년부터 2017년 8월까지 5년간 일어난 직장 내 성범죄 발생 건수만 총 5,816건이었다고 합니다.
2013년에 이 1,013건이었던 성범죄가 2014년에는 1,141건으로, 또 2015년에는 1,205건으로, 다시 지난해에는 1,367건으로 이렇게 매년 약 10%가량씩 증가한 건데요. 이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성범죄 건수까지 감안하면 훨씬 더 많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같은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걸까요? 네, 우선 직장 내에서 성범죄가 일어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중 하나는 이른바 갑질 성범죄 때문이라고 합니다. 갑질 성범죄요?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네, 자신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그것을 빌미로 상대적으로 직장에서 자신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직원에게 성적인 위협을 가하는 것인데요.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같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는 2012년에 207건이었던 것이 2013년에는 447건, 또 2014년에는 449건으로 해마다 계속 증가하면서 올해는 8월까지 집계한 수만도 370건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올해는 벌써 2012년 갑질 성범죄 전체 건수를 뛰어넘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고용 관계에 놓인 피고용자가 고용자에게 성폭력을 당한 사건만 봤을 때도 2012년에는 207건에서 2016년에는 294건으로 40% 이상 증가를 했는데요. 경찰청이 지난해 갑질 성범죄를 특별 단속한 결과 특히 교내나 직장, 또 체육이나 예술 분야 등에서 피해 사례가 적발됐다고 합니다. 직장 내 성범죄 단속 적발 사례만도 374건에 달했습니다. 이는 전체의 89%에 달하는 수치로 그만큼 업무나 고용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조사였습니다. 네, 이번에 일어났던 중견기업의 성범죄 사건도 모두 상사에게 피해를 당한 케이스였잖아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약자에게 범죄를 저지르는 건 정말 끔찍한 행위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고위직들의 성교육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최근 3년간 공공기관 폭력 예방 교육에 대한 기관장 및 고위직들의 미참석 현황을 조사해봤더니 국가기관 국장급, 또 공직 유관단체 임원급과 같은 고위직 성교육 참여율은 3년간 불과 70% 안팎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특히 성희롱보다 성폭력에 관한 예방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비율은 훨씬 더 높았는데요. 문제는 이것마저 해마다 참석률이 더 줄어든다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고위직이 이 같은 성범죄 예방교육에 관심이 없으면 관련 사건이 일어나도 직장 내에서 명확한 대처를 하지 못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해마다 직장 내 성범죄 이슈가 끊이지 않은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이 성폭력 피해가 일어나도 제대로 된 처벌은 물론 피해자에 대한 구제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건데요. 오히려 성범죄 피해 사실을 고발하면 해고나 해임, 또 따돌림 등 2차 피해를 겪는 피해자들도 상당수라고 합니다. 오히려 보호받아야 할 신분의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받는다고요? 그렇다면 가해자도 제대로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겠네요. 네,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고용부 접수 성희롱 진정 건수도 지난 2012년에는 249건에서 2016년에는 556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접수된 신고 중 고용부가 검찰에 기소 처분을 한 경우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총 9건에 그친 반면에 과태료 처분은 총 298건, 또 행정 종결 처분은 1,791건으로 매년 늘었다고 합니다. 네, 다시 말하자면 해당 사건이 일어난 회사에 대한 가벼운 처벌만 있었을 뿐 직접적인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셈이 되는 거네요. 네, 실제로 2015년에 여성가족부가 조사한 설문조사에서도 직장 내 성범죄 피해를 경험한 응답자들 가운데 참고 넘어갔다고 답한 비중은 78%에 달했습니다.
대처를 했다고 답한 응답자들 역시 6.8%가 개인적인 처리를 했고 또 4.7%가 상급자나 동료와의 면담을 하는 등의 개인적으로 한 소극적인 대처가 11.5%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공식적인 창구인 사내기구와 외부기관을 통해서 처리했다는 응답자는 0.9%에 불과했는데요. 대처를 했더라도 가해자에게 적절한 사과를 받지 못하거나 징계조차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절반이 넘는 54.4%가 처리 결과에 대해서 불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네, 결국 반복되는 성범죄 피해는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악성 갑질도 문제지만 성범죄에 대한 낮은 인식과 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처벌이 더 문제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같은 성범죄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이 직장 내에서 보다 철저한 성교육과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공통적인 의견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에서 성적인 피해를 당했을 때 제대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또 지방고용노동관서 고소와 고발, 또 민사소송 등 외부기관을 통한 구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물론 외부기관으로부터 구제를 받는 것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성범죄가 일어났을 때 회사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아닐까요? 네, 그래서 혹 회사가 문제를 제기한 피해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내렸다면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2항에 따라서 이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범죄의 경우는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한데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황이 없겠지만 피해자들은 이메일이나 문자, 또 전화 통화 내역 등 가해자와 회사 측의 조치에 대한 자료도 잘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증거 자료를 확보해야 하는 건 중요하지만 끔찍한 피해를 당하고도 그것에 대한 강력한 대처를 하기 위해서 피해자 스스로 증거 수집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 씁쓸하네요. 해마다 반복되는 직장 내 성범죄, 보다 강력한 대처와 인식 개선으로 더 이상 이 같은 범죄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핫키워드 구보나 캐스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용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